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임상두경부 해부학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에서 했었던 카데버를 최종적으로 실습을 하고 이제 고인들을 화장터로 보내드리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보다 이제 두 번째 조에서 다시 저희가 처음에 커데브를 올렸던 것처럼 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예, 힘든 일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고인들을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은 스컬 모형석에 브레인을 집어넣어 놓은 모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 들어오시면 하셔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바로 저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안와 위쪽에 한 2, 3cm 정도 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톱질을 하셔야 됩니다. 톱질을 하실 때 주요한 것은 속에 있는 브레인까지 다 썰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브레인까지 썰리면 당연히 다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실 때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뭔가가 어느 정도 약간 그 손의 감각으로 이 디플로이라고 하는 스컬 자체에 있는 칼바리아 뚜껑이 다 톱에 의해서 썰려서 안쪽 면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중지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돌아가면서 이제 전체를 다 딴다기보다는 어느 일정 이상 따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그 치즈를 넣어가지고 양쪽 위로 이렇게 벌려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내생에서 임상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하실 때에 그 발치를 하실 때 서지컬 익스트랙션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치아를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이렇게 치질로 이렇게 지렛대처럼 하게 되면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깊게까지 썰지 않고 잘 안전하게 이렇게 뚜껑을 따듯이 한번 따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속에 이렇게 브레인이 바로 나오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절단을 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절단을 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건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해부 기사들이 아주 이제 정성스럽게 만든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프론탈로 이렇게 뒤통수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라낸 모습인데 보시면 위에 있는 지금 위에서 보시게 되는 이 부분 커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포인터로 바꿔서 펜으로 바꾸거나 이 부분이 이제 세레브럼이죠. 세레브럼 대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쌓여 있는 막이 있죠. 막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듀라메타이죠. 듀라메타고 뭐 그 뇌막 메닌지스는 총 3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바깥쪽 층에 있는 듀라메타는 굉장히 질기고 두꺼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뜯어 볼 텐데 뜯어 보시면 이게 막이 굉장히 두꺼운 커넥티브 티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브레인하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나 혹은 이 아래 레벨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지금 위에 있는 헤드 부분만 가지고 있는 헤드 앤 넥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쑥 잘 빼내기 위해서는 위로 이런 식으로 쑥 잘 빼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먼저 있는 막 듀라메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듀라메타에서 이게 가운데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을 팍스 세레브라이라고 하죠. 대뇌 겸 뭐 해가지고 대뇌 낫 이라고 해서 낫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부르는 그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요거 잘 보시면 이런 제거해내야 식으로 되거든요. 스컬에 이제 그래서 피부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칼바리움이 그거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팍스 세레브라이라고 해가지고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를 양쪽으로 나누는 이 질긴 막이 있고요. 그 다음 텐토리움 세레벨리, 텐토리움이라고 하면은 텐트라는 뜻이죠. 그죠? 요것은 세레벨럼, 즉 소뇌와 대뇌를 구분하는 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보면 제일 위에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컨플루언스 오브 사이너스가 되겠고,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그 다음에 인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트랜스포스 사이너스가 되겠고, 아래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박스 세레벨리라고 해서 세레벨럼도 양쪽에 있는 헤미스피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사이를 나누는 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대뇌를 빼낼 때 그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그 수평 섹션을 쏘로 이렇게 잘 잘라내실 때 너무 위에서 자르면 당연히 대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눈 가까이에서 잘 자르셔야지 위로 이렇게 빼낼 때 언더컷이 안 생겨서 쑥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빠져나올 때 여기 있는 앞틱 너브 같은 부분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실습 시간에 이미 안구를 적출했기 때문에 안구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일은 없을 텐데요. 그거에 이렇게 쑥 빠져서 앞틱 너브 부분까지 같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쏘로 잘라서 내보면 이렇게 대뇌가 바로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뇌는 이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고, 대뇌 위에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듀라메타이고, 이때 여기서 이제 잘라내실 때 옆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듀라메타를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인시전을 주셔가지고 먼저 인시전을 주신 다음에 그거를 잡고 이렇게 손으로 확 뜯어내셔야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뇌 낫 모양으로 뭐 깔끔하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찢어질 때도 있지만, 위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있는 데다 인시전을 줘버리면 잡을 데가 없어갖고 쟤를 뜯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벗겨내시면 요 방향하고 이 방향으로, 제가 펜을 안 쓰고 지금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요렇게 해서 벗겨 내셔 갖고 오른쪽 모양처럼 만들어 내시고, 여기 이제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손가락 4개, 이게 이제 앞쪽이라고 했을 때 손가락 4개 정도, 뭐 손가락 전체를 넣어 가지고 아래쪽 부분까지 이렇게 쑥 넣으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 들어서 빼시면 안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잘라져 나가면서 뜯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잘 안 나오면 다른 부분에 붙어 있는 데가 없는지 더 잘 확인하셔 가지고 좀 더 잘라내면 잘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뒤에 스편을 만들면서 안에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그런데, 이런 모양의 뭐죠? 크레니얼 파사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때 빼낼 때 아래쪽에 있는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이 브레인스템까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사실 잘 빼내신 거고요. 때때로 이제 이 브레인스템이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제 뜯어져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 중간에 뭔가 언더컷이 있었거나 해가지고 잘 깨끗하게 안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밑에 있는 브레인스템 부분을 잘 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그 앞틱 너브가 여기 보이죠, 그죠? 앞틱 너브가 보이는데, 이 앞틱 너브 앞에 이제 안구가 원래 있었을 때는 사실 잘 빠지지 않죠. 안구를 제거하고 이미 적출을 하셨으면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올 텐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안구가 있었을 경우는 잘라져서 나오게 되고, 그 아래쪽에 잘 살펴보면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보이는 것이 정상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브레인스템인데, 브레인스템 중에서도 모양을 대충 봤을 때는 미드 브레인 부분이고, 요 앞쪽이 베이시스 피던클리라고 할까, 어쨌든 세레브럴 피덩클의 일부입니다. 피덩클이라고 하면 다리란 뜻인데, 여기 있는 아래쪽이 이제 브레인스템과 세레브럼 사이의 교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1학년 때 다 배우신 건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 간단히 설명드렸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뇌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뇌는 나와 있는 것처럼 세레브럼과 브레인스템과 세레벨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크게 이 중에서 이제 세레브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텔렌세팔론입니다. 텔렌세팔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해서 사인의
안내가 있는데 보통 학자에 따라 저희 책에서 그리고 1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졌을 수 있는데 보통은 세레브럼과 다이엔세팔론을 브레인스템에서 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드브레인, 판스, 미달라 오블롱가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계속 연결되는 거는 뭐죠? 네, 스파이널 코드죠. 그리고 세레벨럼은 그 브레인스템 뒤쪽에 이렇게 엎여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걸 이제 다시 나눌 때 이제 포브레인 해서 세레브론과 다이엔세팔론, 미드브레인은 그냥 그대로 힌드브레인이라고 해서 미달라 오블롱가타, 판스, 세레벨럼 등을 힌드브레인이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손해를 빼기도 합니다. 사실. 네, 먼저 세레브럼입니다. 네, 그 세레브럼은 세레브럴 콜텍스, 세레브럴 미달라, 세레브럴 뉴클레우스, 그리고 림빅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콜텍스는 뉴런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너브셀 바디가 있는 곳이고 반대로 이제 미달라라고 하면은 너브셀 파이버들이 너브셀 파이버가 아니라 너브 파이버들이 있는 곳인데요. 색깔이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대뇌를 적출해낸 다음에 요거를 세지탈, 프론탈, 세지탈, 프론탈, 호라이즌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제 썰어 보셔가지고 대뇌 속을 한번 구경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구경을 하실 때 색깔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콜텍스 부분을 그레이 매터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2번에 있는 미달라 부분을 화이트 매터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콜텍스가 바깥쪽에 있는데 미들러는 속에 있다라는 뜻이고 수질이고요. 그 속에 다시 그레이 매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뉴클레우스라고 부르고 뉴클레우스의 복수형이 뉴클라이죠. 요걸 이제 베이설 갱글리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는데 사실은 갱글리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갱글리온의 복수형이고 PNS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 있는 너브셀 바디를 갱글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레브럼은 사실은 CNS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좀 틀린 용어죠, 실제로는. 그래서 베이잘 뉴클레우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관습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쓰다 보니까 베이잘 갱글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에 이제 림빅 시스템, 감정, 정서, 동기 등을 나타내는 이 림빅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히포캠퍼스라든가 세레브럴 하이포탈라머스라든가 콜텍스는 그레이 아미그달라 매터 등이 혹은 포함되어 너브셀 있죠. 바디가 되겠는데 이런 식의 이제 네. 자이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자이러스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터럴 서커스라고 부르는 센트럴 서커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서커스는 아셔야 되고 중요한 자이러스는 여기 있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하는 센트럴 서커스의 앞쪽에 있는 자이러스 운동이죠, 그죠? 그리고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게 이제 감각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도는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서커스가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그 바깥쪽에 거를 이렇게 잘 젖혀 보면은 속에 인설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다 잘 빼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템포랄 쪽의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쳐 보시면 레터럴 서커스를 들쳐 보시면 속에 인설라라고 섬이라는 뜻이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 브로드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은 예전에 했었던 그냥 기능이 이제 국제되어 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프리센트럴 자이러스가 프라이머리 모터 에리아,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프라이머리 조마토 센서리 에리아 뭐 그런 것들, 에이리어 312에 해당되는 것들. 것을 배우신 적이 있겠습니다. 브레인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인스템은 뇌관 내줄기, 줄기란 뜻이죠. 스템셀 할 때 그 스템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아래쪽에 있는 세 개가 브레인스템이고 위에 있는 다이엔세팔론은 대표적으로 살라모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이엔세팔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이 뒤에 붙은 이게 세레벨럼이 되겠고 브레인스템은 여기 녹색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요 세 가지 부분은 사실은 미드브레인, 판스, 미델라 블롱가타가 되고 그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는 스파이널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거는 피추이타리 글랜드가 되겠죠.
네, 요거에 이제 그 미드 세스탈 섹션 정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지만 매우 이제 중요한 그림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보면 corpus callosum이라고 해서 좌우 대뇌 방구의 정보를 이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정도가 살라무스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미드브레인, 판스, 미달라 오블롱가타, 미달라라고도 씁니다. 이 메둘라라는 단어는 본에서도 쓰는 단어이죠. 콜텍스, 메둘라 이런 개념으로도 쓰지만 여기 있는 미달라 롱가타라고도 쓰고요. 스파이널 코드 자체를 이제 미달라라고 부를 때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다음 뇌신경, 이건 뭐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 국가고시에도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되고요. 저희한테 이제 특별히 중요한 신경들 같은 경우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아큘로모터, 아큘로모터, 뭐 트라이제미날 러브, 그다음 페이셜 러브, 그다음에 글로소파린젤 러브, 베이거스 너브, 하이포글로살 러브, 뭐 액세서리 너브도 좀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모터, 트로클리어, 그다음에 앱디슨스 너브 이런 것들은 뭐 국가고시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건 뭐 가도록 하고요. 브레인스템의 전면과 측면, 이거는 1학년 때 시험 보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전면에서 각각의 이제 신경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앞틱 너브 보이시죠? 앞틱 너브가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미드 브레인의 세레브럴 피덩클 사이에 있는 인터피덩큘러 파사에서 나오는 아큘로모터 너브, 그다음 뒤쪽에서 나오죠.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트로클리어, 그다음에 판스의 중간에 양쪽 레터럴 사이드에서 나오는 굵은 3차 신경 지금 보이시는 이거, 그리고 판스하고 미들러브 롱가타 사이에서 나오는 6번, 7번, 8번. 6번 뭐예요? 앱디슨스, 7번 페이셜 너브, 8번 베스티뷸러 카클리어 너브. 그다음 아래쪽에 나오는 미들러브 롱가타에서 나오는데, 미들러브 롱가타에서 보면 여기 이제 알리브라고 불리는 볼록한 부분이 있고, 이 알리브의 바로 뒤에서 나오는 것은 12번, 그리고 나머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면서 9번, 10번, 11번이 나오는데, 11번의 액세서리 너브는 크레니얼 루트랑 그 다음에 크레니얼 루트하고 그 다음 스파이널 루트가 있어서, 스파이널 루트는 다시 프레이먼 마그넘 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베이거스 너브랑 합쳐져서 나가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 10, 11번 같은 경우는 포스트 알리바리 서커스 밑에 나오는데, 포스트 알리바리 서커스에서 나와서 주글러 프레이먼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11번의 스파이널 루트는 포스트 알리바리 서커스 밑부분에서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올라와서 합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12번에 있는 경우는 이제 프리 알리바리 서커스라고 해서 벤트로 레터럴 서커스도 같은 표현이 될 텐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브레인스템의 전면을 이제 표시한 건데 색깔이 없는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같은 것인데, 판스의 이 가운데에는 베이질라 그루브, 베젤라 그루브가 있고, 여기는 베이질라 아터리가 지나가는 곳이 되겠죠. 그죠?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셔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지, 사실은 이런 작은 신경들은 뭐 아큘로모터는 조금 큰 편인데 트로클리어나 앱디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신경들의 굉장히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트라이제미널 러브 같은 경우는 꽤 굵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요. 네, 후면에서 보면, 뒤쪽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살라무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라는 거랑, 그다음 양쪽에 펄비나 아래쪽에 보면은 달려 있는 그 미디얼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 혹은 바디,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라고 해서 시각과 청각 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수피리어랑 인피리어 컬리큘러스랑 관계가 돼 있죠. 그거 아래쪽 미드 브레인의 아래쪽에 요 인피리어 컬리큘러스 아래쪽에 보면은 4번 트로클리어 너브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세레벨라 피덩클이 있는데, 수피리어 세레벨라 피덩클, 요거 그다음에 인피리어 세레벨라 피덩클, 그다음 미들 세레벨라 피덩클인데, 이것은 세레벨럼에서부터 미드브레인, 판스, 미달라 블롱가타로 가는 신경 전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 바닥에 보면은 포스 벤트리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템을 잘 빼고 나면은 이제 세레벨럼을 뜯어 보세요. 뜯어 보시면 그 아래쪽에 포스 벤트리클이라고 해서, 벤트리클 뇌실이라고 해서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지나다니는
통로 중에서 꽤 큰 곳이 있죠. 예, 요곳이 뜯어지면 그 바닥 쪽에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아주 자세한 것들은 생략을 하고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 실습 시간에 그 옆에 비치되어 있는 아나토마지 테이블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은 그냥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시려면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세레벨럼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세레벨럼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뜯어내시면 세레벨럼 같은 경우도 세레벨라 헤미스피어가 있게 되는데요. 뜯어내셨을 때 이 속에 이런 형태로 지금 포스 벤트리클 네 번째 뇌실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뇌를 이렇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적출된 뇌를 이렇게 가운데 있는 미드 세지탈 섹션으로 양쪽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럼 양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주로 붙어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콜포스 캘러섬이랑 그다음에 인터살라믹 어드히전이라고 불리는 탈라머스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대뇌를 서로 연결하는 것, 즉 텔렌세팔론, 세레브롬을 양쪽에서 연결하는 것이 콜포스 캘로섬이고,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을 양쪽에서 연결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인터탈라믹 어드히전이 되겠습니다. 콜포스 캘로섬은 앞쪽에 많이 구부러져 있는 부분 무릎이라고 해서 제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부분을 바디,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테일 부분을 스플래니엄이라고 부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자세히 보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탈라무스는 이렇게 계란 달걀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요거 아래쪽에 이렇게 그 라인이 하나 있어요. 요 라인을 경계로 해서 하이포탈라무스랑 탈라무스가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피추이터리 글랜드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서드 벤트리클 중심인데 포스 벤트리클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메젠세팔릭이라고 하는 것이 미드브레인이라는 뜻이죠. 메젠세팔릭 에퀴덕트를 통해서 포스 벤트리클이 여기 있고,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스파이널 코드 쪽으로 내려가면서 카우달 미들라블랑가타부터는 센트럴 커넬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네. 탈라무스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람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방향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뉴클레우스 두 개는 여기 있는 VPM하고 VPL이죠. 그 벤트로 포스테로 미디알이고 벤트로 포스테로 레터랄리스인데, 뉴클레우스 벤트로 포스테로 미디알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아간면 영역의 통증이 통과해야 되는 중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몸에 있는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는 VPL이 되겠죠. 그래서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 이 가는 곳이 VPM이고요. 레터럴 렘니스커스 패스웨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VPL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탈라무스 아래쪽에 하이포탈라무스가 있는데,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는 피추이터리 글랜드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대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근처에 이제 셀라 털키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뺄 때는 그 하이포탈라믹 다이아프레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혹은 피추이터리 다이아프레금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뜯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뜯어져서 스톡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이포탈라믹 뉴클레우스들이 있는데 뭐 너무 자세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에피탈라무스라고 해서 허베뉴라라든가 포스테리어 커미셔, 포스테리어 커미셔는 콜포스 캘러섬과 같은 기능인데 안테리어 커미셔하고, 여기는 안테리어 커미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커미셔 부분이 둘 다 이제 좌우 대뇌 반구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요. 그다음 손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세레벨라 헤미스피어가 있고, 요 사이는 텐토리움 세레벨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잘 뜯어내고 나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포스 벤트리클이 있고, 손해는 기본적으로 판스 뒤에 판스랑 그 라스트랄 미들라 블롱가타, 좀 더 머리 쪽에 있는 미들라 블롱가타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얘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세레벨라 피덩클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피리어 세레벨라 피덩클, 미들 세레벨라 피덩클, 그다음 인피리어 세레벨라 피덩클이고, 그 중에서 미들 세레벨라 피덩클의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판스가 제일 뚱뚱하죠, 그죠? 판스가 제일 뚱뚱하기 때문에 제일 뚱뚱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세레벨름의 부분을 구분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세레벨름은 사실 뭘 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그 기억되어 있는 그 정교한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곳에 이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세레벨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운동 선수들 같은 것들, 정교한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들한테서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레벨럼은 비교적 세레브럼에 비해서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벤트리클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지탈 섹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라이즌탈 섹션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프론탈 섹션 같은 것들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이제 프론탈 섹션이 되겠죠. 이 속에 뇌실의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 날개 모양의 뇌실이 있고, 양쪽에 있는 것들이 레터럴 벤트리클이라고 불러서 이게 1번, 2번이고, 서드 벤트리클이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메젠세팔릭 에퀴덕트가 있고, 여기가 포스 벤트리클이 되는 것이죠. 서드 벤트리클의 특징은 중간에 탈라무스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 탈라믹 어드히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이런 벤트리클 사이에서는 서로 교통이 되도록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CSF,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만들어지는 곳에 코로이드 플렉서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네, 이것들이 결국은 그 에미서리 베인과 관계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뇌의 수평 단면에서 속에서 보시면 이제 속에 특별한 핵들이 있는데,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에서 꼬리 핵이 있고요. 이 렌티폼 뉴클레우스 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렌티폼 뉴클레우스는 글로브스 팔리드스랑 프테이먼을 합쳐서 렌티폼 뉴클레우스 라고 부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끝에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에 이렇게 되어 있고, 텔라무스의 외측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호라이즌탈 섹션에서 보시면, 바깥쪽에서 지금 여기 인설라도 보이고, 그 속에 클라우스트럼, 그 다음에 푸테이먼, 글로브스 팔리두스, 이렇게 해서 렌티폼 뉴클레우스, 그 다음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의 앞쪽 머리, 꼬리, 그 다음에 텔라무스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여기 부분이 인터널 캡슐이고, 여기서 다시 바깥쪽에 있는 세레브럴 프론탈 섹션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이 코로나 레이디에터라고 이제 병명들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던 헌팅턴스 디지즈라든가, 혹은 파킨스 디지즈를 베이절 갱글리어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호라이즌탈한 섹션 모양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냥 코로나 레이디에이터는 이제 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세레브럴 콜텍스까지 같이 가는 너브 파이버들의 경로죠. 네, 그 외에 이제 어소시에이션 파이버들이 있는데요. 각각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뇌 측면에서 했었던 거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네, 그 외에 마지막으로 히포캠퍼스라고 해서 림빅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다 찾아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시고, 네, 일단은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할 테고요. 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내년에 4학년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합니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임상 실습 잘 하시고, 그다음 오늘 이제 실습 종료 후에 있던 이제 시신들이 섞이지 않게 잘 하셔가지고, 예의를 잘 갖춰서 마지막 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잘 배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험 이미 이제 거기 그 뱅크가 나갔죠.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거 잘 챙겨서 보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